네, 이제 파워 피벗을 가지고 덱스 함수를 가지고 구현하는 방법. 이 동영상까지 오신 분들은 이제 고난의 받기를 스스로 자처하신 거죠. 하지만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소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분히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난이도 높은 내용이 바로 이제 파워 피벗을 가지고 덱스 함수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산 피드를 생성하시는 방법, 기존의 방법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계산 피드를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덱스의 측정값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인데 물론 덱스 측정값을 가지고 만드는 게 훨씬 더 개념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자, 이제 그걸 보시기 전에 재미있는 부분을 한 가지 좀 확인을 하시고요. 자,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은, 데이터 모델은 한 개 이상의 테이블이 서로 릴레이션을 맺어 있으면 우리는 이제 그 녀석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즉, 기존의 그 피벗 테이블은 플랫한 파일이잖아요. 플랫한 파일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직관적으로 사용자가 데이터 구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 구현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쉬울 수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것들이 데이터의 세분성이라든가 분석의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런 플랫한 파일들은 데이터를 유지하고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플랫 파일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열들이 다 하나의 테이블로 그냥 하나의 표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의 표에서 만들어지는 게 플랫한 파일입니다. 그래서 플랫한 파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열의 수가 늘어나면 데이터의 전체적인 수는 늘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릴레이션을 하나로 지금 다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관계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 또는 뭐 동양 쪽이죠. 동양 쪽의 사람들이 어떠한 그 관념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게 관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일화가 그거죠. 뭐 그 원숭이와 개, 바나나가 있을 때 관련성 있는 걸 묶으라고 하면 거의 동양 사람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죠. 하지만 서양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하죠. 개하고 원숭이가 동물이니까 이렇게 그룹핑을 해야지. 왜 원숭이하고 바나나, 이건 식물이다. 관련성이 없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 원숭이와 바나나는 모종의 관계가 있다. 관계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있는 기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학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피벗 테이블로, 즉 다른 테이블과 릴레이션을 맺으려고 하면 파워 피벗의 데이터 모델로 올려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러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로 만들어 놓고 그 표를 데이터 모델에 추가해서 파워 피벗으로 올려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피벗 또는 뭐 덱스, 계산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측정값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활용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재밌는 부분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디자인에서 피벗 테이블을 요약을 하게 되면 표 2에서 피벗 테이블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피벗 테이블 하나에서 만드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 하나에서, 즉 데이터 원본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해당되는 각각의 필드죠. 그래서 학과와 FWCI, 그 다음에 논문 수라고 하는 이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피벗 테이블을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3개의 가용 원자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잘 보시면 밑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기타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자, 그럼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새로운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건데 이 새롭게 만드는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 모델을 사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야. 즉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건 파워 피벗을 가지고 만들 거야. 동의하냐? 이 얘기죠.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 어떠한 부분이 생기냐면 하나의 피벗 테이블이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특별하게 좀 틀린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데이터 모델, 즉 파워 피벗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룹핑이 돼요. 아, 이 녀석들은 하나의 표 이상에서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상위에, 즉 이 원자재가 어떠한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건지를 표현해 주게 되죠. 그래서 표 2에
학과와 FWC와 논문 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표 2라고 하는 걸 굳이 표현을 했어요. 즉 여기서는 여러 개의 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여러 개의 표를 기본으로 먼저 상위 카테고리에 놓고 그 표 안에 있는 각각의 필드들이 해당되는 요소로 보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합으로 펼쳐지게 되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데이터 모델은 한 개 이상의 테이블이니까 한 개의 테이블도 데이터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충분합니다. 논리적인 근거는 충분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념적으로 좀 배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테이블 하나면 데이터 모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테이블 하나도 얼마든지 데이터 모델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테이블 하나를 기본적으로 썼을 때와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일 테이블을 그냥 직관적으로 피벗 테이블을 썼을 때의 차이점은 뭐냐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산 필드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논문수를 가져다 놓고 원래의 기능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기존에 봤던 가표시 형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반면에 물론 하나의 피벗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논문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엑셀의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가표시 형식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양한 요소들을 더 추가해서 측정값이라든가 계산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근데 재밌는 걸 잘 보시면 기본적으로 단일 테이블,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이 아닌 일반적인 피벗 테이블을 보시면 계산 필드 항목에 대한 부분은 활성화되지만 올랩은 활성화가 안 되죠. 당연히 올랩은 활성화 안 되죠. 왜냐하면 올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데이터 모델링을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 모델을 차원을 만들고 차원에서 우리가 큐브라고 하는 걸 생성을 이미 해버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녀석들을 쓸 수 있는 올랩의 도구가 활성화되지만 단일 탭에서는 큐브가 생성이 안 돼요. 데이터 모델이 없기 때문에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올랩 도구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 보시면은 이 녀석의 데이터 모델을 만들었을 때 필드 항목은 생성이 안 되지만 올랩 도구는 생성이 돼요.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떤 의미냐면 단일 테이블에서의 필드 항목의 이런 일정의 기능들이 결국은 데이터 모델에서의 어떤 기능과 매치시킬 수 있냐면 올랩 도구와 매치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 녀석에 대한 속성이라든가 내용들을 좀 익숙하게 보시게 되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는 아니서 어순풀에 그게 대충은 그런 개념이겠구나라고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되실 수 있으시거든요. 결국은 이 두 개가 양립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데이터 모델이냐 아니면 단일 테이블이냐에 따라서 개념적으로 다르게 표현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전반의 흐름이라든가 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저희가 피벗 테이블에서 데이터 모델에 추가하지 않더라도 지금 보시면 관리에 가보시면 표 2가 데이터 모델로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즉 여러 개의 테이블로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기타 테이블을 통해서 누르는 순간에 각각의 테이블들은 다 어디로 올라가냐면 데이터 모델로 승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테이블로 생성된 원본 파일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각각 일일이 해당되는 테이블들을 선택하셔서 데이터 모델을 추가하지 않으시고 바로 피벗 테이블, 하나의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모델에서 생성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은 쉽게 관리적인 측면에서 해결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단일 테이블에서 만들어지는 이 장표는 이제 제거하고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녀석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표 2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단일 테이블이 아니라. 그러면 단일 테이블이 아닌 데이터 모델을 선택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계산 필드를 다시 또 재정해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관리를 가보시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주 고전적인 방법, 우리 원본에다가 만드셨던 것처럼 이렇게 생성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계산열 평가라고 하는 거 만드셨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자, 요 값, 우리 표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골뱅이 FWCI 열과 똑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자, 요거 곱하기 그 다음에 논문수 요거를 어떻게 나눠주냐면 썸한 것에 전체의 논문수 열을
썸한 거를 가지고 만들면 된다 이거예요. 자, 표 2의 FWC 곱하기 표 2의 논문수 나누는 값은 썸의 논문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표에서 마치 계산열을 만든 것처럼 더블 클릭하셔서 이 부분만 평가라고 만들어 주시면 해당되는 부분에 평가라고 하는 새로운 열이 원본에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 열이 로직이 만들어진 거니까 저희는 이거 밖으로 나가게 되면 변경된 원본이 변경되었습니다 나오고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과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점수, 그 다음에 논문수, 그 다음에 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놓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 필드를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녀석을 저희가 슬라이서로도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행으로도 갖다 놓을 수 있고, 아니면 얘를 열로도 갖다 놓을 수 있고, 우리가 다양하게 이 녀석을 원본에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을 땐 평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열을 원본에다가 생성하는 거고요. 나는 오로지 이 값에 대한 부분만 필요하다. 굳이 얘를 행이나 열로 또는 슬라이서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뭘로 만드시면 돼요? 측정값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측정값은 좀 더 복잡해요. 자, 측정값은 좀 더 복잡한데 여기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는 이제 측정값이라고 하는 부분 좀 구분해 놓기 위해서 측정값이라고 이제 해놓고요. 저희가 뭘 구할 거냐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자, 합계하고 논문수를 구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축학과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지금 학과를 뽑아냈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지금 학과를 뽑아낸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데이터 원본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표 2의 논문수, 요 똑같은 논리 구조로 갈게요.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의 논문수, 요거를 어떻게 해요? 썸에 그 다음에 논문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결과 계산치를 저희는 하나의 단일값을 측정값이라고 하는 바스켓에 집어넣을 거거든요. 수식 확인을 하시면 오류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표 1의 측정값에 대한 계산 오류가 있는데 표 2의 열 FWC 요게 지금 단일값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죠? 즉 그렇다고 하면 이 썸 논문수는 단일값을 표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표 2하고 표 2의 논문수에 대한 부분이 단일값으로 표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썸을 해 놓으시면은 여기에 학과가 이렇게 내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과가 내려와져 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를 갖죠. 그래서 건축학과에 해당되는 썸 논문수니까 논문수는 10개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전체에 대한 부분에서 이 필터를 어떻게 됩니까? 이 필터를 무시해야 되죠. 이 필터가 쳐져 있는 부분을 무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 그리고 썸이프죠. 조건이 있는 합이죠. 조건이 있는 합이에요. 건축학과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합,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 놓을 거기 때문에 썸이프를 쓰셔야 되는 기본적으로 피벗 테이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집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여러 개의 값을 지금 다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건축학과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암암리에 문맥적으로 필터링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 값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해줘야 돼요. 표 위에 단순하게 FWC가 아니라 건축학과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문맥적인 필터가 걸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 건축학과니까 건축학과에 대한 부분에 필터에 대한 부분에 F2C니까 건축학과의 FWC야 얘가 그걸 가져오면 돼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건축학과가 만약에 한 번 더 나오면요. 그때부터는 또 멘붕 오잖아요. 어떤 값을 가져야 될지 모르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서머리 값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썸 값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썸 값을. 근데 이 썸 값은 어떻게 돼요? 건축학과는 또 무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전천후 함수죠. calculate 함수가 있습니다. calculate 함수를 쓰시면 경우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자
calculate 함수는 거의 기본적인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조건에 해당되는 표현. 자, 조건에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조건이 하나면 이제 여기 한 번 써주면 되고, 그다음 조건이 또 두 개 있으면 두 번째 조건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sumif 함수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 sumif니까요. if와 sum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sum에 해당되는 게 expression이에요. 여기에다 만약에 average에 해당되는 그런 표현식을 쓰면 그 다음에 average if가 되는 거죠. count면은 count if가 되는 거예요. 조건은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count if와 count if s 함수를 하나로 해결해 주는 게 calculate 함수예요. 자, 여기에서 표현식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해당되는 부분에 요 값을 가져와줘야 되는데 이 값을 하나의 값으로 이상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값을 집계해 주셔야 되잖아요. sum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곱하기죠. 곱하기 그 다음에 다시 sum을 해 주셔서 이거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건 또 논문수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요. calculate 함수를 하나 더 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calculate 함수를 하나 더 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sum 논문이거든요. 논문수인데 제가 이거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얘는 뭘 하셔야 되냐면 필터를 해제하셔야 되죠. 표 2에 있는 필터가 건축학과 이거 걸려 있잖아요. 나누는 전체 토탈에 대한 부분에서는 calculate 함수로 논문수를 구하긴 구하는데 필터가 걸려 있는 부분들은 모두 다 해제하고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까지가 어떻게 돼요? calculate 첫 번째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밖에 calculate 함수는 조건이 없어도 되죠. 이것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 그냥 마감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감하시면.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최종적으로 수식 확인을 하시면 수식에 오류가 없다고 나오죠. 이게 측정값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잡하죠? calculate 함수로 해당되는 각각의 논문의 합계에 대한 부분을 sum을 안 해주시면, 즉 건축학과에 대한 부분들이 두 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에 대한 부분들을 다 디테일하게 필드 값으로 단일 여러 개 값을 파워쿼리를 말씀드리면 여기는 리스트 값이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간에 단일 하나의 값으로 짓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일 때는 그냥 sum하는 거, 두 개일 때 sum하는 거 별 문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머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sum FWCI를 표에 대한 부분으로 서머리 하고 이거 곱해서 논문수에 대한 부분도 sum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뒤에 논문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필터를 해제해 주셔야 되잖아요. 뒤에 있는 논문의 수에 대한 부분에서. 그래서 나눠지는 논문수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all로 조건을 주는 거죠. if 조건으로. all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모든 표 테이블에 대해서 조건이 다 들어가는 거다. 생략을 하게 되면 그 조건에 대한 부분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측정값이 두 번째 측정값이 만들어지고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측정값에 대한 부분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일로 갈 수가 없죠. 보시는 것처럼. 오로지 얘는 어디에만 쓰니까? 여기에만 쓰이는 거죠. 여기에만 쓰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두 가지. 근데 아무래도 조금 덱스함수가 좀 어렵긴 어렵죠. 신경 쓸 것도 많고 덱스함수가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렇게 크게 익숙한 함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덱스함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과 기준으로 해서 논문수에 대한 부분 분명히 나올 거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막 붙겠죠. 다른 참조 테이블 레퍼런스가 붙을 거란 말이에요. 뭐 학적, 행정에 관련된 부분에 이런 자료가 있을 거고, 학생에 관련된 자료가 있고, 교수님에 관련된 자료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논문에 대한 부분에서 주로 이제 발주하신 발표하신 교수님이 어떤 학과 누구,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에 해당된 학생들이 누군지. 그 부분까지 같이 이제 여기에 참조가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 시각화를 하던 집계를 하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걸 여기다가 하나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관리하는 거에 테이블이 필요하고
이 테이블과 그 테이블이 연결되는 연결 조인 지점만 아이디 값만 여기를 가지고 통해서 계속 우리가 분배를 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 모델링을 만든다고 하면 전반적인 이제 어떤 하나의 데이터 모델링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석하고 그 분석될 자료를 좀 시각화를 하게 되면 어느 보고서의 한 장표를 만들 때 조금 더 쉽고 또는 뭐 그런 것들이 동적 보고서로 만들어져서 대시보드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굳이 뭐 그걸 갖다가 구두상으로 또는 지면상으로 보고를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죠. 또 그게 또 일반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용은 안 길이죠. 아직까지도 많은 조직에서는 뭐 페이퍼화된 레포트가 필요하고 정적인 레포트가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이러한 동적인 대시보드나 유연한 형태의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형태의 시스템들, 인프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가속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복잡하고 좀 난해하고 좀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파워 피벗을 통해서 덱스 함수의 계산된 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측정값을 만들게 되면 여기 아랫부분에 생성된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 여러분들 측정값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부분들 평가는 새롭게 우리가 계산 열을 만든 거고요. 측정값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값을 가지고 함수를 좀 복잡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calculate 함수를 중첩적으로 써서 기본적으로 점수와 논문 수에 대한 부분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각각 개별적인 논문 수고요. 이거는 전체 논문 수에 대한 합이니까 그거는 필터의 값만 해지해 주게 되면 전체 논문 수에 대한 부분을 나눠주는 그런 케이스로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쓰시면 가장 무난하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이걸 좀 확장해서 여러분들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한번 고민해 보신다고 하시면 또 새로운 하나의 뭔가를 좀 만들 수 있는 엑셀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 어려우신 거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 주셔도 되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이 부분 좀 어렵다라고 코멘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제가 뭐 다른 예제를 가지고 좀 더 여러분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더 뭐 예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저도 좀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렵다라고 하면 일단은 설명한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좀 더 공부해서 제가 부족한 거니까 그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하고 연습하고 공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의 의무이고 당연한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원하시는 부분이라든가 뭐 지적해야 될 부분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요 세 개의 카테고리에 대한 부분들 한번 잘 내용 보시면서 그 안에 요소에 숨겨져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 캐치 좀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것들 뭐 보시면서 추가적인 요청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고요.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